올해도 남해안에 정어리떼 출몰이 예고됩니다. 지난해 폐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이어졌던 만큼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의령군이 내년부터 만 95세 국민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책 브리핑에서 들어봅니다. 경남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시 지역은 10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의령의 한 농협이 지난해 사들인 35억 원가량의 양파 행방이 묘연해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경남본부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해 창원 마산만 일대에서 정어리 수만 마리가 집단 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심까지 떠내려온 폐사체가 썩는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올해도 남해안에 정어리떼 출몰이 예고되면서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다구왕. 지난해 정어리떼 폐사로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6개월 동안 물고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닷물도 오염됐다. 겨우 제 모습을 찾았는데 주민들은 또 걱정입니다. 지난해 악몽이 반복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깨들도 엄청 많았는데 깨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많이 걱정되죠. 다시 오게 되면 또 냄새 또 반복되는 거니까. 지난해 마산만과 진동만 일대에서 수거된 정어리 폐사체는 226톤. 이 가운데 20여 톤만 사료 등으로 재자원화됐고 나머지는 모두 소각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폐사량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해안가 인근 수만여 명의 주민들은 코를 찌르는 악취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도 남해안 일대 대규모 정어리떼가 출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응도 빨라졌습니다. 창원시는 상품 가치가 있는 살아있는 정어리를 미리 잡아서 사료와 비료 등으로 제품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멸치잡이 어선에 정어리 등의 혼액을 허용한 만큼 폐사 자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업규제 완화 시험 사업의 일환으로 멸치, 기선, 근액만 혼액을 허용함에 따라 살아있을 때 최대한 포획하여 건제품, 생사료로 상품화하는 등 업인 소득 창출과 해양 환경 오염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어리떼 집단 폐사로 악취와 수질 오염 등의 피해를 입었던 창원시. 올해는 초기 대응으로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의령군이 내년부터 만 95세 국민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의령군은 장수 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의령군의회 조순종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령군의회 조순종 의원입니다. 네, 9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장수 축하금. 이 장수 축하금이란 무엇이고 의령 지역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의령군 노인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95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행복 보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령군 95세 이상은 150명 정도입니다. 네, 의원님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번 조례안 발의에 나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의 기본 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 호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예산에 더 늘려서 반영을 좀 시키려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도 그 가운데서도 불필요한 이 금액을 삭감하고 장수 축하금을 다른 데서 좀 뽑아가지고 쓰느라고 고생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장수 축하금 지원 소식 듣고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선전도 하고 PR도 하고 이런 반면에 내가 꼭 95세 이상을 살아야 되겠다. 꼭 살아서 축하금을 받아야 되겠다. 축하금을 어디에서 실깁니까? 이래 물어보면은 모욕도 가고 손주도 주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쓴다고 이래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의령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의령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의령군에는 도령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인 경묘 호친 사상을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 정신입니다. 효도를 강조해 왔던 전통 사회가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 이 실정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경로 호친 사상을 일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요번 기회에 더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령군에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령에는 노령 인구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들에게는 물 좋고 공기 좋은 의령 땅에서 한평생 편안히 살아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순종 의원과 장수 축하금 지급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현황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부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산은 물론 울산과 경남 지역까지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금융이 주 업무입니다. 본사가 부산으로 내려오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물꼬가 트이고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회사나 투자사는 물론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역외 기업들의 부산 이전 역시 기대 효과. 금융 중심지로서 부산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부울경 지역의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5천억에 이르고 취업 유발 효과도 4만 명 이상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산업은행 이전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부울경 지역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산업은행이 이전되면 부산뿐만이 아니라 울산,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 나아가서 남부권의 경제를 선진화시키는 데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우선은 산인 본사의 위치를 서울로 못 받고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부산시는 국회 소관위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상공계, 시민단체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사 이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노조를 설득하는 건 역시 숙제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이전 지원을 위한 TF를 만들어서 제가 TF 단장을 맡고 있고 한 27개 정도의 주거,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안을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고, 남은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인 이전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의령의 한 농협이 지난해 사들였던 60억 원어치의 양파 가운데 35억 원어치의 행방이 묘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택 의령농협 조합장은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 중 저장된 35억 원가량의 양파 행방에 관해 묻자 전 조합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35억 원 상당의 양파는 20kg 한 자루 기준으로 17만 5천 자루에 해당합니다. 농협중앙회 경남본부는 일부 재고가 맞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최종 감사 결과를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창녕 지역 농민단체와 시민단체가 농지법 위반 및 농지투기 의혹을 받는 이경재 경남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이 의원이 창녕의 한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들과 김해 진내의 땅을 매입하고 다음에 이 땅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점과 땅값이 80%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정식 임대차 계약 없이 현지 농민이 대리 경작을 해왔고 이 사실에 대해 이 의원이 인정했다는 점을 들며 농지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창녕과 김해, 경북 청송 등 세 곳에 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해당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매입한 것이며 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후보지를 결정했습니다. 31일 발표된 후보지는 상부 저수지는 묘산면 산제리 일원, 하부 저수지는 묘산면 반포리 일원입니다. 합천군은 후보지 두 곳 주변 지역민들에게 설명회와 견학 등을 통해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내년 연말에 예정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유치를 희망한 봉산면 압곡마을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년 2개월 만에 인상됩니다.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며 시 지역은 오는 6월 10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군 지역은 기본요금의 복합할증 기본요금 등의 문제로 오는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1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정한 기본요금 4,000원을 6월 10일부터 적용하도록 시군에 전달했습니다. 또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 할증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됩니다. 오는 2일 자정부터 10분간 경부고속도로 양산분기점과 양산휴게소 사이 양방향이 전면 통제됩니다. 이번 교통 제한은 도시철도 양산선 209 건설 공사 중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철교량 설치 작업에 따른 것으로 최대 12분 정도 정체가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일 차단 시간을 피해 운행하거나 통제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31일 사회공헌 문화 확산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 경남광역푸드뱅크 4개 모금기관이 함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선포식에서 경남형 사회공헌 인증과 명예전당 조성 등 모두 9개의 사회공헌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날 4개 모금기관에 15명의 기부자가 15억 원의 기부금을 전하는 전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통영시가 야간 경제관광을 수반한 아시아 태평양 3대 축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세계축제협회는 아시아 지역 8개국 36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통영시를 호주 시드니, 중국 충칭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3대 축제 도시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에 통영은 오는 2일 축제도시 포럼과 지정식을 열고 영국, 호주, 중국과 더불어 도시의 특성을 소개하고 특별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공유합니다. 또 포럼에 참석하는 태국 파타야시와는 축제도시 교류를 위한 차담회를 가지며 이날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중국 충칭시와 축제관광을 위한 업무 교류를 맺습니다. 경남경찰이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외국인 마약 사범을 대거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마약 범죄를 단속으로 232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32명이 외국인으로 전체 13.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외국인 마약 사범이 세력화와 집단화돼 마약 매매 등에서 조직성 범죄로 진화하는 추세라며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